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 두 남매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큰아이는 군대 가 있고 작은아이는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대학생이에요. 남편과의 생활은 이제 벌써 23년째가 되어가고 있네요. 저는 이혼 얘기는 아니지만 살다 보면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가족 위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지금의 남편과 살면서 이혼 생각한 적 수없이 있었고 주부고 뭐고 때려치우고 혼자 살고 싶은 마음 들었던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을 지키려고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려 노력했다는 점인데 그런 남편이 저도 한때 너무 싫어서 이혼을 고려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닌 시어머니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저 같은 일을 겪는 가정이 꽤나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자기 부모는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 부모는 소홀히 하는 배우자 모습이 너무나 서운해 이혼 선언했던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혼은 안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나를 힘들게 할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의 속내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래도 사이가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만 셋을 키우신 분이라 워낙 말수도 없으시고 무뚝뚝한 편이셨는데 저는 처음 시집 왔을 때 툭툭 내던지는 어머니 말투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란 걸 살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맏며느리다 보니 어머니가 아마 나름 생각하시던 며느리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빼빼 마른 데다 체구도 작으니까 어머니는 저보고 다른 건 안 물어보시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는 대체 몸이 그래가지고 어디 걸레나 짤 수 있겠니? 결혼하면 많이 먹고 우선 살 먼저 찌워야겠다. 대체 뭘 먹고 살면 손모가지가 그렇게 얇을 수 있는 게야? 제가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서요. 그래도 어디 아픈 데 있거나 하지 않고요. 건강해요, 어머니. 아유, 그래도 너무 말랐잖아. 여자는 비쩍 마른 거보다 살집이 있어야 이쁜 건데. 오늘 온 김에 내가 차려주는 거 많이 먹고 가. 처음 보자마자 딴 건 묻지도 않으시고 제 몸 가지고 말랐다고 뭐라 하시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어머니만의 표현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고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생각했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익숙한 듯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조금 세심한 면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어머니가 나를 아들 짝으로 반대하시려나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시긴 했습니다. 결혼까지 뭐 특별히 마음 상한 일이 없이 했어요. 남편은 아들 3형제 중 맏입니다. 지금 공직자로 재직 중이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2년 차이로 남매를 낳고 쭉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친정은 지방이지만 시댁이 가까운 편이라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시어머니가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 할 때도 어머니가 집에서 내내 미역국이며 반찬이며 공수해 주셨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맘 아실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도와준다고 왔다 갔다 하신데도 그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는 걸요. 친정엄마가 와주셨으면 했는데 친정엄마는 아빠와 생업을 하시느라 제 산후조리를 와서 도와주실 만한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공연히 엄마에게 싫은 소리도 하곤 했습니다. 참 어리고 못난 딸이었죠? 엄마, 나 시어머니 불편해 죽겠어. 아무리 나 위해서 온다고 하시지만 조금 불편하단 말이야. 그냥 내가 집안일 정도는 혼자 살살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말에는 엄마가 올라와서 좀 와주면 안 되나? 엄마가 가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인데 평일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챙겨주시는 건 고마운 일이지 뭘 불편하다고 투정을 하고 그래. 그러지 말어. 네 시어머니처럼 며느리 챙겨주시고 애도 봐주시는 시어머니 없어. 말은 좀 무뚝뚝하게 해도
엄마 보기에는 너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왜 그래? 그런 마음 가지지 말어. 몰라. 그냥 어머니 오시면 괜히 쉬지도 못하겠고 불편해. 어머니가 너 보고 뭘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 해주시는 대로 가만히 있어. 그냥 감사하다 말씀드리면 되는 거야. 엄마가 보아하니 너 몸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가 챙겨주실 모양이시네. 그때는 솔직히 어려서 시어머니의 수고가 힘든 일이고 고마운 일인 줄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머니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말 한 번 못한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남편은 직장 생활하느라 아무래도 저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저 우울증 올 틈이 없이 도와주신 건 맞아요. 물론 남편이 육아나 살림은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여건이 되면 당연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 한창 할 때는 귀가도 늦을 때가 많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주변에서 듣는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저는 밥이나 살림을 그리 야무지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집살이 시킨 듯 잔소리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심지어 제가 어머니 옆에서 뭐라도 도와드리라고 하면 어머니는 다 했으니 너는 그냥 앉아서 쉬고 있어. 네가 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며느리를 부려먹지 않으려는 마음에 하는 말이셨겠지만 그때는 며느리인 제가 뭐라도 해야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앉아서 쉬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그리 살가운 분은 아니셨고 저도 어머니가 어려워서 먼저 전화를 드리거나 편하게 대화를 하지는 않은 채 살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요. 그때는 총각이었던 도련님 두 분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들 직장 잡고 장가가고 하면서 우리 가족도 모이면 나름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홀어머니셨기 때문에 아들들 다 장가 보내고 나서는 집에 혼자 계셨어요. 우리 시어머니 객관적으로 아들들은 참 잘 키우신 분입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혼자 아들들 다 공부시키고 취직시키고 장가까지 보내셨으니까요. 다행히 우리 남편은 공무원, 둘째, 셋째 도련님도 다들 이름 되면 다 아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이제는 자식들 효도받고 지내면 되겠다며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우리 남편은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못내 마음에 걸렸는지 한 번은 저에게 어머니를 모시면 어떻겠냐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거 말이야.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보, 우리 애들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어머니께 조금 케어해달라고 하고 당신도 나가서 일을 해보는 게 어때? 그럼 어머니도 적적하지 않으실 테고 당신도 마음 놓고 일도 할 수 있고 좋잖아. 지금도 엎어지면 코다울 꼴에 사는데 같이 살자고? 근데 당신은 아들이면서 어머니를 너무 모른다.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하면 당신 어머니가 같이 산다고 하실 것 같아? 글쎄, 내가 어머니 불편한 건 둘째치고 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안 하실걸? 뭐?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불편해할 부모가 어딨냐? 우리 어머니 그동안 고생만 많이 하셨잖아. 이제는 자식들 덕 좀 보고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저러고 혼자 계시니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래. 어머니만 오케이 하시면 우리가 모시자. 어머니가 우리랑 살고 싶다고 하시면 뭐 나도 생각해 볼게. 근데 아마 어머니가 싫다고 하실 것 같네? 남편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가 어떤 스타일인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자식이라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역시나 남편이 같이 살자는 말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니들이랑 같이 왜 살아? 힘들어서 싫다. 지금처럼 가까운 데 살면서 니들이 필요할 때 도움 주면 되는 거지. 엄마가 니들이랑 살면 가사 도우미 노릇해야겠어? 아우, 생각만 해도 싫다. 엄마는 이제 자식들 다 내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어머니, 그래도요.
혼자 계시면 끼니도 귀찮다고 제대로 안 챙기실 테고 무엇보다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집에 와 계시면 애들 때문에 심심할 일 없으실 테고 소일거리 하기도 좋으시고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서 내 손으로 밥 못 해 먹으면 모를까. 니들이랑 같이 살면서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내 입에서 먼저 살자 소리 나오기 전에 같이 살자 말하지 말아라. 어머니도 참. 알겠어요. 아직은 이렇게 정정하시니 다행이다 싶네요. 그래도 언제든 저는 어머니 모실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 바뀌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하는 말 듣는데 솔직히 옆에서 속이 좀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니, 남자들은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암만 자기 부모 자기가 모신다면서 큰 소리 치지만 자기가 모시면서 하는 일이 솔직히 몇이나 되겠습니까? 돈이나 벌어다 주며 큰 소리 치고 모든 일은 제 몫이 될 게 뻔한데요. 저는 그 즈음 돼서야 어머니 성격을 알게 돼서 어머니 입에서 먼저 싫다는 소리 나올 거 알고 남편에게 굳이 싫다는 소리를 안 한 겁니다. 아마 제가 싫다고 펄쩍 뛰었으면 피시 부부싸움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튼 시댁은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장난병에 걸려 늘 어머니에게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없이 억척스럽게 삼형제 키우시고 아마 남편은 아버지 대신 늘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을 사람이에요. 딱 전형적인 대한민국 책임감 충만한 아들이자 아빠 스타일이죠. 말씀드리자면 물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있어도 그걸 또 저에게 막 강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제가 극구 싫다고 펄쩍 뛰었으면 싸움은 했을지언정 억지로 모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는 정말로 홀가분하게 사시더라고요. 오히려 자식들 같이 살며 챙기실 때보다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 놀러도 다니시고 진정한 제2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틈틈이 자식들 반찬에다 돌려 나르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다른 건 자식 둔 어머니들도 다 우리 어머니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맞으라서 시댁 근처에 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둘째 셋째 도련님은 전부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이좋은 형제지간이라도 각자 가정을 꾸리니 자기 와이프와 자식이 먼저지 이제껏 자식들에게 헌신한 어머니는 뒷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남편과 제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면 둘째 셋째는 거의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같은 날이 아니면 다들 사느라 바빠 안부도 묻고 지내기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병원에 갈 일이 종종 있을 때 당연히 우리 일이 되기도 하고 다른 동서들은 다 일을 하니까 제가 이런저런 시댁 일을 얘기하기도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하셨을 때 어머니가 굳고 다른 자식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길래 저는 어머니 수술 소속을 굳이 알리지 않고 명절을 각자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주 오지도 않은 두 서방님들은 당연히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길래 어머니 수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서방님이 엄청 미안해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죠. 가뜩이나 신경 못 써드리고 죄송한 마음인데 어머니 아프실 때 짐을 다 지운 것 같아서 죄송하잖아요. 다음번에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세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장남이라고 저 형한테 어머니 다 맡기고 나 몰라라는 사람 아닙니다. 미안하고 고마워요, 형수님. 별 말씀을요. 어머님이 서방님들이랑 동서들 걱정하는 거 싫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말 안 했어요. 정말 심각한 거였으면 말했죠. 다음부터는 제가 일 있을 때 종종 연락도 드리고 할게요. 아마 그 뒤로는 자식들끼리 돈을 따로 매달 모으기로 했다고 남편에게 듣긴 했어요. 이제는 어머니 노후도 노후지만 큰돈 들어갈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이 못 사는 집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왜 아시죠? 자식들 중에 꼭 못 사는 집이 있고 안 풀리는 집이 있으면 또 그게 불화가 되곤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서방님들은 직장도 좋고 와이프도 다들 직업 있는 사람들을 얻어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자주 못 오는 걸 미안해하면서 명절 때마다 저나 우리 남편, 애들 선물까지 꼬박꼬박 챙기기도 했고요. 저는 우리 집안이 뭐 대단히 화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족 간에 반목과 불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만하면 평범하다고 여겼고요. 애들 잘 커가는 만큼 저도 나이가 들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둘 안 좋은 곳이 많아지고 자식들을 찾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결혼 15년 되던 해에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하게 점점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지 자식들을 찾더라고요. 저도 장녀고 남편도 장남이니 우리 부부는 참 쌍으로 양가 챙길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이러니 저러니 밉다 해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정말 잘했습니다. 가족이니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시죠? 친정일 쉽게 생각하고 귀찮게 여기는 남편들도 많다는 거요. 아들 없이 딸만 둘인 우리 집에 제가 슬픔으로 어찌할 바 모를 때 정신 차리고 일처리 다 해준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입니다. 살면서 남편이 미운 순간이 당연히 많았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집안에도 예기치 않게 우환이 오는 법이죠. 그게 꼭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더군요. 시어머니가 70대 중반이셨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혼자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전화를 하셨는데 유독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자주 잊으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 사는 아파트 경비원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기 2층인데 4층에서 배회를 하신다고요. 처음에는 깜빡깜빡 하실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횟수가 잦아지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하신데 당신 못 느끼겠어? 원래 깜빡깜빡 하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머니가 요즘 보면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정상이 아니라니 어머니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 늦기 전에 방치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뭐? 치매라니. 나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랑 통화해도 멀쩡하신데 왜 그래? 치매는 보통 정신없고 못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닌가? 그건 중증이 돼야 오는 증상이고 원래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잠깐 통화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어머니 자주 보잖아. 어머니가 자꾸 오락가락 하신다니까? 그렇다고 어머니가 자신을 잃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대화하면 정신은 멀쩡하세요. 그런데 간혹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를 자꾸 잊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병원에 가보자는 얘기를 했고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경도성 인지장애 단계를 넘어서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몹시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인 저도 저지만 자식들은 다 같이 모여 대책회의를 할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증상이 지금 당장 전적으로 주변 사람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았는데도 자식들은 어머니를 혼자 놔두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 책임은 가까이 사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부탁하기를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동의가 꼭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부탁할게. 우리가 어머니 더 악화되기 전까지 모시면 안 될까? 내 생각엔 어머니 나빠지시면 어차피 집에서는 못 모셔. 그때까지는 내가 어머니께 자식으로서 마지막 도리를 하고 싶어, 여보. 여보,
나도 어머니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집에서 모시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했잖아. 나는 자신 없는데 어쩌면 좋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고약하게 구신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도 않으시고 이제는 어머니께 의사 물어보고 모실 때는 아닌 것 같아. 여보, 혼자 어머니 계시다가 가스불이라도 켜봐.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어머니 배회하실까 봐도 걱정이고. 내가 정말 당신 안 힘들게 잘할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응? 제가 싫다고 하면 당연히 어머니는 모실 수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솔직한 제 마음은 어머니 모시는 거 싫다기보다는 심란했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와 같이 살래 하면 선뜻 같이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란하게도 치매 증상까지 있는 분을 모시겠다고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보살핌이 필요한 단계가 맞긴 했어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했고 약도 챙겨야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싫다고 거절하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네 시어머니 같은 분 드물어. 너 애 키우면서 힘들 때 옆에서 너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니? 너희 집 살 때도 많이 보태주셨다며. 어머니가 자기 모시고 살라고 도와주시진 않으셨겠지만 자식이라고 큰돈 보태주시고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네가 김서방 부탁 좀 들어줘. 그럼 김서방도 너한테 더 잘할 거다.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김서방이 나한테도 얼마나 잘했니? 지금도 나한테 잘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는 마음을 좀 돌려봐. 네 시어머니 참 안쓰럽지 않니? 안쓰럽긴 엄마도 마찬가지지. 엄마 멀리 산다고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는데 나는 속상해. 어쩌다 만나는 장모한테 잘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어머니는 가까이 살면서 그동안 아들 노릇 다 하고 살았잖아. 아, 모르겠다. 엄마 그냥 마음이 심란해.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남편 말을 매몰차게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고민 끝에 어머니를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큰 결심을 한 거였고 기왕 모시기로 결심했으니 어머니와 잘 지내며 어머니 병세를 잘 관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같이 사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치매를 진단받고 나서 바로 약도 복용하셨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치매가 진행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는 온전히 정신을 붙들고 계시다가 밤이 되면 오락가락 하시는 일이 많았어요. 자식 며느리들은 못 알아본 적은 없었지만 정신줄을 놓으실 때는 뭐랄까요? 아예 딴 사람 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질문을 수차례 하시고 저번에 얘기해줬잖아요 하면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하루는 화장실 불도 안 켜고 들어가셔서 볼일을 본 후 나오는 문이 어디였는지를 찾지 못했다는 말도 하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말수는 적어도 또렷하게 의사 전달하시던 분이 말도 어눌해지시고 걸음걸이도 앞으로 쏠리며 뭔가 기운이 없어지셨어요. 예전엔 혼자 사셔서 살림도 부지런하게 하셨었는데 저희 집에 계시면서 점차 밥 먹는 시간 빼면 집에 누워만 계시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어머니가 대소변은 가리셨어요. 치매 중에서도 왜 예쁜 치매가 있고 고약한 치매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굳이 말하자면 예쁜 치매셨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빨래 개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 기억은 굉장히 또렷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랑 같이 안 살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정을 느끼곤 했어요. 어머니는 저와 대화하시면서 아이처럼 깔깔 웃으시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시아버지 얘기할 때면 눈물도 보이시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애들 들어오면 쌈짓돈 꺼내서 용돈도 챙겨주시고 누가 보면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선망 증상을 보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니 방문을 잠가 놓은 적이 없었는데 저 모르게 집을 나가셨다가 경찰서를 다녀온 적도 3-4번 있었어요. 제가 연락을 받고 놀라서 경찰서에 가면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시면서도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얘, 수진엄이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응? 글쎄 이 사람들이 나를 마음대로 여기로 데려왔어. 아유 어머니. 어머니가 마음대로 집을 나서는 바람에 집을 잃어버리신 거잖아요. 왜 마음대로 나가셨어요? 내가? 내가 마음대로 나가다니. 글쎄 내가 왜 나갔을까? 네가 나더러 나갔다 오라 그런 거 아니니?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기억이 뒤죽박죽 되곤 하셨어요. 갑자기 식욕이 왕성해지셔서 조금 전 식사하셨는데도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밥을 하루 종일 안 먹었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1년까지는 그냥저냥 제가 견뎠는데 2년 가까이 모시면서 저도 한계를 느끼는 때가 간혹 오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저에게 자기 어머님 보살핌을 고스란히 맡기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는 무조건 남편이 거의 전담했어요. 퇴근하고 와서도 저에게 밥 차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집안일이며 다 도와줬습니다. 애들에게도 엄마를 도와줘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서 저도 혼자서 나만 고생인가 하는 억울한 마음은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수고했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은 꼭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집에 치매 환자가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과연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것 같다가도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어머님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고요. 치매 증상이 심한 날은 하루 종일 선망이 오시는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셨습니다. 옷을 계속 껴입으시려고 하셔서 벗겨내느라 혼난 적도 있고 채워놓았던 기저귀를 빼버리시는 바람에 옷에 실수를 하신 적도 많아요. 대소변 깔끔하시던 어머니가 그래버리니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점점 지쳐가는 그때 또 집안에 우환이 닥친 겁니다. 혼자 계신 친정엄마가 한동안 몸이 안 좋다는 말을 계속 듣고 마음에 걸렸었는데 동생이 엄마를 서울로 데려와 건강검진을 하다가 엄마가 위암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동생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동생은 서울에 살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아기가 어리고 뱃속에 아이도 있는 상황이라 도저히 엄마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저는 아픈 엄마를 혼자 지방에 두고 투병하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 암 소식을 전하면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내가 어머니 2년간 모셨잖아. 근데 우리 엄마도 지금 혼자 병원 다닐 상황이 아니래. 3기 암이라서 수술하고 항암도 계속하셔야 되는데 혼자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 나 우리 엄마 병원 치료하실 때까지는 모시고 싶어. 이제 서방님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라고 하고 나는 당분간 우리 친정엄마 신경 쓸게. 그래줄 수 있지? 남편도 처음에는 엄마 암 소식을 듣고 놀랐고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엄마를 모시겠으니 시어머니를 그만 모시고 싶다고 하자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우리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장모님이 암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시잖아. 일단 우리 어머니 모시면서 당신이 장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애들한테 매여 있는 것도 아니니 시간 많잖아. 시간이 많다니?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는지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당신은 이제껏 내가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줄 알았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갑자기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해봐라. 내 동생들은 부부끼리 맞벌이하고 애들도 어리잖아. 어머니를 돌아가면서 모실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당신이 제일 상황이 낫잖아. 내가 더 도와줄 테니까 우리 어머니 모시면서 당신이 장모님 돌봐드려. 내가 주말마다 운전해줄게. 저는 남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 엄마 치매라고 모시자고 저에게 부탁할 때 고민은 했지만 저는 어머니 모시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겉으로는 장모님 어쩌냐 힘드시겠다 하면서도 내 부탁을 고민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과연 저 걱정하는 모습이 진심인지 의심되더라고요. 뭐 상황이 되어야 부모를 모시는 건가? 나는 무슨 상황이 좋다고 어머니를 모셨겠어. 당신 외벌이에 박봉으로 살면서 나 정말 내 옷 한 벌 못 사 입고 살아. 오로지 우리 가족 뭐 먹고 살지 식비 걱정에 어머니 걱정, 애들 걱정만 하고 살았어. 근데 당신은 우리 엄마가 죽을지도 모를 병이라는데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나 집 나가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니까 당신이 어디 한번 당신 엄마 수발 들어보든가. 부부간의 대화는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우리 엄마를 모시겠다고 하니까 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집 나간다는 말할 때야? 솔직히 요즘 요양병원도 좋은데 얼마나 많냐? 돈 좀 들더라도 장모님은 적어도 정신만은 멀쩡하시잖아. 거기로 보내면 되지. 당장 우리가 안 모시면 우리 엄마는 어쩌라고. 치매 환자들 생활환경 바뀌면 더 악화되는 거 몰라? 그때 남편이 저에게 개거품 물며 장모님 모시는 건 안 된다 말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화가 났고 저는 옆방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민도 안 해보고 우리 엄마 내가 모시는 건 무조건 싫다는 거지? 당신 엄마는 진단받자마자 안타까워하면서 모시자고 하더니만 우리 엄마는 안 된다?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뭐 꽃길만 걸었니? 나도 당신한테 서운한 거 많고 힘들었지만 참고 넘어간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우리 엄마가 암이라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다 필요 없으니까 네 엄마 이제 네가 모시고 우리는 그냥 이혼해. 이혼? 당신 말 다 했어?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본 당신이 뭘 해서 먹고 산다고 이혼하자는 말을 겁도 없이 해? 내가 장모님 걱정을 안 한대? 모셔도 좋지만 왜 우리 어머니 가뜩이나 정신줄 놓으시는 때도 많은 지금이냐 이거지. 엄마 병이 뭐 날짜 맞춰서 아플 수 있는 병이니?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야. 내가 2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당신 어머니 케어한 공은 하나도 없구나.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저도 제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남편이 너무 미워서 그냥 이혼하자고 내질러 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당황스러웠는지 기가 막혀하며 뭐라 대꾸도 못하고 있었고 그날 부부싸움 이후로 남편과는 쭉 냉정관계로 지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동생과 엄마 투병 계획을 세웠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지방에서 서울로 오가며 저와 동생이 번갈아 동행하기로 했어요. 병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얻은 방법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얄미웠어요. 저도 제 현실을 알기에 참 서글펐습니다. 전업주부로만 지낸 제가 지금 와서 일을 할 엄두도 나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치매지 친정엄마는 암인데 무슨 정신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현실 때문에 이러고 사는 게 너무 분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씻고 혼자 밥을 차려 먹었는지 냉장고를 뒤적거리는데 저는 모른 척하고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이면 선망이 심해지셔서 거의 방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눈빛이 또렷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멀쩡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리 좀 앉아봐.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셔서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앉으시더니만 갑자기 제 앞으로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수진애미, 너 이거 받아라. 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무슨 통장이길래 저를 주셔요? 열어봐. 엄마가 그동안 모은 거랑 가게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 통장이야. 너 주려고 하니까 얼른 넣어둬. 남편은 토끼 눈을 뜨면서 놀랐고 저는 어머니가 제정신을 가장한 치매 증상을 보이는구나 싶어 어머니에게 통장을 넣어놓으시라고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통장은 어머니 넣어두시고 나중에 요긴하게 쓰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비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는 대뜸 남편을 호통치셨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어머니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치매 증상인지 헷갈려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길래요? 어머니 지금 괜찮으신 거 맞으세요? 뭘 어쩌긴. 너 안 싸돈 아프다면서. 내가 지난번에 니들 싸우는 소리 다 들었다. 안 싸돈이 암이라며. 너는 네 장모가 암이라는데 니처럼 쌈박질이나 하고 말이야. 부끄럽지도 않니? 어머니가 우리 싸우는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집사람이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저도 당황스러워서 싸운 거고 잘 해결할 거니까 염려 마세요. 남편은 당황하면서 어머니에게 대답했고 저리 대답하는 남편을 보니 또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편에게 계속 호통을 치셨습니다. 뭘 해결해 이놈아! 내가 해결책 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뭐? 네 장모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나중에 네가 아파서 네놈 자식이 너랑 똑같이 나오면 너는 퍽이나 좋겠다 이놈아. 요양원은 내가 갈 거다. 이날 이때까지 애미가 얼마나 고생해왔냐. 네가 떼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 알뜰살뜰 애들 다 잘 키우고 나를 정성으로 모신 거 몰라? 나는 내 발로 요양병원 갈 거다. 어미 너도 잘 들어. 내가 주는 이 돈 홧김에 주는 거 아니고 정말 너한테 고마워서 주는 돈이야. 애비한테 한 푼도 줄 생각 말고 네 마음대로 써라. 네 친정엄마 병원비 보태도 되고 너 이혼하고 나가 산다고 하면 집 얻는데 보태도 되니까 너 마음대로 해. 나는 괜찮아. 어머니, 며칠 전에 이 사람이랑 싸운 건 저희가 죄송해요. 어머니 계신데 조심했어야 하는데. 어머니, 저희가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이 통장은 넣어두세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나는 이 돈 어차피 너 줄 생각이었어. 다른 아들놈들은 돈도 다들 잘 벌겠다 걱정이 뭐가 있니? 빠듯한 형편에 나 모시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는 친정엄마 당분간 신경 써드려. 나는 요양원으로 가서 지내련다. 치매 환자는 자식이 모시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나도 더 이상 니들한테 못 볼 걸 보이기 싫어서 하는 말이니까 내 말대로 해. 치매 걸린 사람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맞다면서 저리 나오시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보니 3억이 넘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 말고도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면서 살던 집을 새도 놓으셨고 재산이 없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적지 않은 돈을 저에게 쾌척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놀란 게 사실입니다. 사실 어머니 재산은 자식들에게 권리가 있으니까요. 어머니, 요양원이라뇨.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겠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어머니 아직 이렇게 정신 멀쩡하시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아니다. 너희 엄마는 암이지만 나는 다른데 아픈 곳은 없잖아. 너 마음은 얼마나 애달프겠니. 이 돈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친정엄마 챙겨드려. 내 볼 때는 저놈이 속 좁은 게 맞아. 너 속상한 거 내가 다 안다.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일단 놀랐지만 치매 증상으로 말씀하실지언정 어머니 진심 듣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집사람이 제일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여보, 내가 사과할게. 속 좁게 굴어서 미안해. 일단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보자. 장모님 모시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 2년이나 우리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내 동생들이 모시라고 해봐야지. 싫다고 해도 말은 꺼내볼게. 우리 형제들이 할 일을 너무 당신한테만 밀어놔서 미안해. 저는
남편의 사과까지 받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주는 통장을 받아들고 저는 그날 밤늦도록 남편과 앞으로 일을 상의했습니다. 결론 낸 건 어머니 증상이 더 심해지면 요양원에 보내겠지만 일단은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는 시설에서 생활하시니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기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는 제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친정엄마 집을 전세로 얻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엄마 수술하고 나서 항암하는 동안 자주 들여다보며 돌봐드리기 수월할 것 같았어요. 큰돈이 없는 저에게는 시어머니의 돈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소식을 전해들은 서방님들은 저희 엄마 이사 비용도 내주고 엄마 수술 비용에 보태 쓰라고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긴 했는데 아마 많이 미안했는지 동서들도 저에게 더 잘하긴 해요. 제가 모시기 싫다고 했으면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 테니 저한테 잘하는 거겠지만요. 그래도 어머니 도움 덕분에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저는 저대로 엄마를 잘 챙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애들 학생 때였으니 벌써 5년 전 일이 되었고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친정엄마는 암을 잘 극복하시고 아직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내년이면 75세가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생전에는 어머니 때문에 힘든 적이 많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좀 더 잘해드렸어야 하나, 그때 너무 어머니를 서운하게 해드린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고 한동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정신이 또렷하게 말씀하셨는데 참 신기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정신이 또렷하기보다는 점점 흐려지셨거든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저나 남편이 너무 마음이 아픈 날이 늘었는데 돌아가실 때는 정말 곱게 돌아가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다 싶은 생각이 많은 요즘은 부쩍 서글픈 마음이 들 때도 많아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불쌍하고 하찮다 싶으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언제나 내 주변 사람, 내 가족과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내 나이 또래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잔잔한 사연이지만 구독자분들이 재미있게 저의 사연을 들려주셨길 바라며 이야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